서울의 가을은 쓸쓸함과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계절이었다. 낙엽이 거리를 덮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는 10월의 어느 날, 김민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민수는 2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3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꿈도 야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89세의 할아버지 김철수뿐이었다. 부모님은 민수가 고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할아버지가 민수를 키웠다.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면서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흘깃거렸다. 어젯밤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괴한들에 의한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강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TV를 껐다.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아 그는 생각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할아버지였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민수야, 괜찮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네가 걱정돼서 오늘 조심해서 다녀라. 네, 할아버지도 조심하세요.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왠지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더 생각할 겨를 없이 출근 시간이 다가와 서둘러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내내 서류 작업과 회의로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경찰서였다. 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 여기는 서울 중부경찰서입니다. 혹시 김철수 씨의 손자이신가요? 민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김철수 씨가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살아계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기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아침에 했던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떠올렸다.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민수를 맞이했다. 김민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을 따라 영안실로 향하는 동안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영안실 앞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민수를 멈춰 세웠다. 김민수 씨,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김철수 씨는 오늘 오전 10시경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사로 보였지만 현장 검시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타살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목 부위에 압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누가 89세의 노인을 살해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김철수 씨의 집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밀 서류로 보이는 것들과 암호화된 노트북 등. 김철수 씨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은퇴한 회사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신 확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영안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관이 천을 들어올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개를 잡아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한 마리의 개가 영안실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개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반려견 또리였다. 또리는 영안실 안으로 뛰어들어 할아버지의 시신 앞에 섰다. 그리고는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다. 또리야, 이리 와. 민수가 불렀지만 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짖어댔다.
경찰관들이 또리를 잡으려 했지만 걔는 계속해서 피하며 시신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또리가 시신을 덮은 천을 물어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봐요, 저 개 좀 막아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또리가 천을 잡아당기자 시신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김철수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남자의 목에는 선명한 졸린 자국이 있었다. 이게 무슨...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관들도 충격에 빠진 듯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또리가 다시 한번 크게 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안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살아서 그곳에 서 있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영안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모두에게 설명할 게 있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지금 당장.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가자, 민수야.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또리도 그들 곁으로 다가와 할아버지의 다리에 몸을 비겼다. 그렇게 그들은 영안실을 빠져나왔다. 경찰관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할아버지의 차에 오르면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차가 서울의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다. 그러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숨겨온 게 많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내가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나는 오랫동안 비밀 요원으로 일해왔단다.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민수의 눈이 커졌다. 네? 비밀 요원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5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해왔지. 하지만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어.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옛날 동료가 찾아왔어. 큰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더군. 하지만 그가 떠난 직후 이상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 나를 납치하려고 했지. 납치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원했어. 다행히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내 죽음을 위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시신은? 아마도 그들 중 하나일 거야. 나를 잡으려다 실수로 동료를 죽인 것 같아.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국가를 위해 일해왔다. 6.25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스파이로 활동하며 북한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후에는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맡았다. 그의 일은 항상 위험했지만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모든 것을 그만두기로 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지키는 게 내 새로운 임무가 된 거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숨겨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와 관련이 있어. 10년 전 은퇴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었지. 그 정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 범죄 조직의 핵심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였어. 그 정보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 하지만 이제 그들이 그 정보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 차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한옥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수가 물었다. 옛날 동료의 집이야. 당분간 여기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구나.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또리가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다. 갑자기 또리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조심해.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민수를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그들이 쫓아왔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그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 이런 상황은 익숙해. 우선 이 집에 숨겨둔 무기를 찾아야 해.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수색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장롱 뒤에서 금고를 찾아냈고 암호를 입력해 열었다. 금고 안에는 권총과 여러 가지 첩보 장비들이 있었다. 민수야, 이걸 받아.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다. 위치 추적기야.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걸로 서로를 찾을 수 있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다. 김철수, 알고 있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나오시오? 누군가가 외쳤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그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해. 민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위험천만한 모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준비됐니, 민수야? 할아버지가 물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그렇게 그들의 도주가 시작되었다. 집 뒤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다.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았고 숲속을 헤매는 데 익숙해 보였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따라가느라 정신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새벽녘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한 오래된 집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여자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철수 씨? 당신이 살아있다니. 오랜만이요, 영희 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잠시 숨을 수 있을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민수를 감쌌다. 이분은 누구시죠? 영희가 민수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민수야, 이분은 영희 아주머니야. 옛날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지.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희는 민수를 측은한 듯이 바라보았다. 앉아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영희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노리고 있다는 거군요. 영희가 말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희 씨.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민수는 피곤해 지쳐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일어났니, 민수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곧 떠나야 해. 민수는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영희가 그들에게 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여기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음식과 옷, 그리고 약간의 돈도 넣어뒀어요. 고마워요, 영희 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한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늦었군요. 영희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할아버지는 재빨리 행동했다.
민수야, 뒷문으로 나가자. 영희씨,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다. 뒷마당을 지나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엎드려.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수는 바닥에 몸을 던졌다.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갔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알아.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숲속 깊이 들어갔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쪽이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멈춰섰다. 민수야, 잘 들어.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네, 안 돼요, 할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들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 추적기 기억하지? 북쪽으로 계속 가. 거기에 안전한 장소가 있어. 내가 그들을 따돌리고 나서 너를 찾아갈게. 민수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 가야 해, 지금. 할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내 자랑이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할아버지는 민수를 밀어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민수의 도주는 계속되었다. 그는 숲을 헤매며 북쪽으로 향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틀째 되는 날 민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배가 고파 거의 쓰러질 것 같다.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의심스러운 모습인지 깨달았다. 뭘 드시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물? 하고 국수 주세요. 민수가 힘겹게 대답했다. 음식을 먹으며 민수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서울경찰은 실종된 28세 회사원 김민수 씨를 수배 중입니다. 김 씨는 3일 전 할아버지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사라졌으며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젊은이, 괜찮아요? 민수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서둘러 식당을 나왔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다. 누구든 그를 알아볼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폐가에서 잠을 청했다. 춥고 불편했지만 안전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위치 추적기를 꺼내보았다. 아직 할아버지의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할아버지, 무사하셔야 해요. 민수는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낯선 사람은 쉽게 눈에 띄었다. 저기요,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노인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 네, 북쪽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려드리죠. 노인의 친절에 민수는 경계심을 늦추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는 걸 곧 깨달았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민수를 덮쳤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누군가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김민수 체포되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이제 경찰 배지를 들고 있었다. 속였군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미안하네 젊은이,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해. 민수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그리고 그 중요한 정보는? 경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 서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손짓으로 표현했다. 민수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준비해.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다. 경찰차가 크게 흔들렸고 운전하던 경찰관이 핸들을 놓쳤다. 차가 길가로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그 순간을 노렸다는 듯이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재빨리 경찰차 문을 열고 민수를 끌어냈다. 빨리!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수는 할아버지를 따라 달렸다. 뒤에서 경찰관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랐다.
할아버지가 운전을 했고 민수는 뒤에 탔다. 꽉 잡아!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경찰차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다. 진실을 밝힐 곳으로.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도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오토바이가 질주했다. 뒤에서 쫓아오던 경찰차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한참을 달린 후 그들은 깊은 산속의 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민수를 내리게 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곳이기도 해.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다. 이곳이 내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비밀 기지야. 여기서 그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지. 할아버지는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다. 민수야,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때가 왔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발견한 정보는 단순한 범죄 조직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위층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를 밝히는 열쇠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숨을 들이켰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일부 고위 관료들이 국제 범죄 조직과 결탁해 있다는 증거를 찾았어. 그들은 국가의 기밀 정보를 팔아넘기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가 발견한 정보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비밀 거래의 전모를 담고 있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범죄 조직이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그래서 그들이 할아버지를 노리고 있는 거군요. 민수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보안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다. 젠장,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플랜 B를 실행해야겠구나. 그는 서랍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USB처럼 생긴 그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이건 특수 암호화 장치야. 모든 정보를 이곳에 담고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동시에 전송할 거야.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바가 나타났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민수가 물었다. 5분.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들이닥칠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민수야, 이제 내 차례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여기 남아 그들을 막을 거야. 넌 이 정보가 확실히 전송되는 걸 봐야 해.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함께 가요. 안 된다, 민수야. 이건 내 마지막 임무야. 네가 살아남아 진실을 알려야 해.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다. 기억해라. 넌 내 자랑이고 네 부모님의 자랑이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그때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비밀 통로로 밀어넣었다. 가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통로로 들어갔다. 뒤에서 총성과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달렸다. 그의 가슴은 아프고 무거웠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다.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민수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가 준 USB를 꺼냈다. 이제 그의 임무는 이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민수는 숲속을 뛰어가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가진 도망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한참을 달린 후 민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아직은 안전해 보였지만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 들어간 민수는
물과 간단한 식료품을 샀다. 계산대 앞에 선 그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의 한 산속 오두막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전직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노인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손자 김민수 씨를 추적 중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인가? 그는 눈물을 참으며 가게를 빠져나왔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민수는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연락처 목록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한 기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지원. 할아버지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길은 위험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경찰과 정보기관이 그를 쫓고 있을 것이다. 민수는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서울에 갈 수 있을까? 그때 길가에 세워진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뒤편은 천막으로 덮여 있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재빨리 트럭 뒤편으로 올라타 천막 밑으로 숨었다. 얼마 후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이제 그는 전국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가 되었고 국가의 비밀을 쥐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 되었다. 트럭은 밤새 달렸다. 민수는 간간히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트럭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니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였다. 민수는 아무도 모르게 트럭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이제 그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진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고민 끝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물류센터 뒤편으로 가 작업복 한 벌을 몰래 가져왔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쓰자 그의 모습은 평범한 배달원으로 보였다. 이제 박지원 기자를 만나러 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해야 했다. USB에 담긴 정보의 암호를 풀 열쇠가 있을 거라고 했다. 민수는 서울 한복판의 한 오래된 책방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 중요한 것을 숨겨뒀다고 했다. 책방 앞에 도착한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민수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암호를 말했다. 1950년 6월의 일기를 찾고 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안쪽으로 민수를 인도했다. 오래 기다렸소. 노인이 말했다. 김철수 요원의 손자군요. 민수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이것이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요. 부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노인은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가시오. 그들이 곧 이곳을 찾을 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책방을 나섰다. 그는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 삶을 후회 없이 살았고 마지막까지 국가와 정의를 위해 싸웠다. 이제 그 싸움의 바통을 너에게 넘기려 한다. USB에 담긴 정보는 우리나라를 뒤흔들 큰 폭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다. 민수야, 넌 강하다. 네 안에 흐르는 피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넌 혼자가 아니다. 이 편지와 함께 준 USB에 나의 오랜 동료들의 연락처가 있다. 그들은 너를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넌 언제나 내 사랑하는 손자이다. 할아버지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잠시 후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박지원 기자를 만나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었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민수는 주변을 경계했다. 어딘가에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박지원 기자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민수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얼마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혹시 김민수 씨인가요? 그 남자가 물었다. 민수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원 기자님이시죠? 박지원은 민수 옆에 앉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박지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철수 선배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정보라면 충분히 가치 있을 겁니다. 보여주세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움직이지 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박지원이 민수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도망가세요. 민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굴려 벤치 뒤로 숨었다.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혼란 속에서 민수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그는 정신없이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한강 둔치를 따라 계속 달렸고 마침내 한 다리 밑에 도착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unknown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 잘 들어라. 네가 가진 USB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증거는 다른 곳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할아버지? 서울 북촌에 있는 우리 옛집 다락방이다. 벽지 뒤에 금고가 있어. 암호는 내 생일이야.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그리고 또 다른 증거라니. 민수는 마음을 다잡고 북촌으로 향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촌의 좁은 골목을 지나 할아버지의 옛집에 도착했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낡아 보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계단을 올라 다락방에 도착했다. 그는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고 곧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생일 날짜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와 몇 장의 문서가 있었다. 민수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가 나타났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민수는 재빨리 노트북과 문서를 가방에 넣고 숨을 곳을 찾았다. 위에 있을 거야. 조심히 올라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옥상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향했다. 간신히 옥상으로 빠져나왔을 때 다락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이웃집 옥상으로 뛰어넘었다. 그는 옥상을 통해 계속 도망쳤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옥상에서 아래 골목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닿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는 미로 같은 북촌의 골목을 헤매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한참을 달린 후 민수는 한적한 카페에 들어가 숨을 골랐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다시 켰다. 화면의 암호를 풀기 위해 민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이었다. 민수는 이 문구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리, 국가 기밀 정보 유출, 그리고 수많은 불법 거래의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다. 민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지원 기자였다. 김민수 씨 무사하신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만나겠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민수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수는 박지원 기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카페를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박지원을 만난 민수는 자신이 발견한 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박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정보 공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민수는 직감적으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할아버지?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잘 들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있는 곳이 위험해.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거라.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박지원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멀리서 검은 차 몇 대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민수와 박지원은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공원을 빠져나와 복잡한 거리로 들어선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골목과 골목을 누비며 달렸다. 이쪽이에요. 박지원이 소리쳤다. 그는 민수를 한 건물로 이끌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 도착하자 박지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 친구가 이 건물에서 헬리콥터를 조종해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박지원을 바라보았다. 헬리콥터라고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추격자들이 나타났다. 동시에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빨리요! 박지원이 소리쳤다. 그들은 재빨리 헬리콥터로 향했다. 추격자들의 총알이 그들 주변으로 날아들었다. 간신히 헬리콥터에 탑승한 그들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민수는 아래로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안전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헬리콥터는 계속해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곧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일까? 민수는 생각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민수는 결심했다. 그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헬리콥터는 1시간 정도 비행한 후 외딴 산속의 작은 마을에 착륙했습니다. 민수와 박지원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비밀기지입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죠. 그들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최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전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꺼내 정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정보의 양과 심각성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 해내고 있구나. 할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김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아직 아니다.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민수야,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김철수는 민수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마지막 열쇠일 거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채로 건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원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준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짐을 챙기고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를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준비해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주요 언론사에 정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전송되는 동안 밖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추적해온 세력과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세요. 박지원이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정보의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민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 그가 평생 숨겨온 비밀들, 그리고 이제 세상에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과 전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진실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죠.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시작한 이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반드시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되었고 대한민국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